오늘도 교재 남명조식 언어의 분석 3장에 있는 남명선생의 신명사도와 언어구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시간 20강에서는 성추와 수사, 충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사물과 백규, 대사구, 그리고 치찰, 극치, 대장기, 심기, 귀, 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사도에서는 성각 밖을 사물이라 적어두었습니다. 이는 몸, 머리 밖이 사물의 세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면에서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신명사도에서의 사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소시르 언어학에서는 빠롤의 세계입니다. 이 앞에 강의한 18강에서 성추도 빠롤이 있는 곳이고 백규나 대사구의 위치도 역시 빠롤이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앞에 것, 즉 성추는 표 2에서 볼 때 말하기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뒤에 것, 즉 백규와 대사구는 입을 떠나 공기 중에 나온 것입니다. 공기 중은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점선의 부분이 신명사도에서는 사물의 세계입니다. 이는 입을 떠난 몸 밖의 세계로 객관의 세계요 남의 세계입니다. 사물은 이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를 두고 신명사명에서는 안에서는 총재가 관장하고 밖에서는 백규가 살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규는 사물의 세계를 살피는 마음입니다. 백규와 대사구는 사물의 세계에서 제 맡은 역할을 합니다. 대사구는 주로 주나라 시대의 형벌을 맡은 사람으로 형옥을 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전에도 나타납니다. 서전에서는 사구를 나라의 금조를 관장하고 사악한 사람을 신문하며 난폭한 사람을 벌주는 일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규는 이 대사구와 함께 몸 밖에서 제 맡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 맡은 역할이라 하는 것은 백규는 경을 통해 치찰하고 대사구는 의를 바탕으로 극치함을 말합니다. 치찰은 백규가 맡고 극치는 대사구가 맡습니다. 그리하여 백규 옆에는 치찰이라 써두고 대사구 옆에는 극치를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치찰은 바깥 사물을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경으로 성찰하고 의에 따라 결단하여 극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사명에서도 밖에서는 백규가 살핀다고 하고 그 주석에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이다. 총체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규와 사물의 성찰, 즉 치찰은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사물을 제재함에 있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사염, 사욕을 살피는 일은 백규가 맡고, 이것이 만약 일어난다면 싸워 이겨야 할 터인데 싸워 이기는 일을 극치라 하고 극치를 맡은 이가 대사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감집권 4에서는 사구는 병권을 장악하는 관이며 극치는 사람의 사욕이 뜻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으로서 이기는 것이라 하면서 극치는 능히 사욕, 사념을 이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사구는 사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욕, 사념을 대장의 용기로서 물리치고 그곳에 대장기를 세워 승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시 늘 그 끼임새를 살핍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사명에도 나타납니다. 신명사명에서는 9구멍의 사악함도 세 군데 요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낌새가 있자마자 용감하게 이겨내고 나아가 반드시 섬멸토록 한다. 이겼다. 승리를 단지에서 복명하니 요순의 세월이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각 밖에서의 싸움, 즉 사물의 세계에서의 싸움을 이겨 성 안의 임금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니 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1월처럼 밝은 요순의 세월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언어 구조로 보면 화면표 2-1에서 보듯이 바롤의 세계, 즉 공기 중에서 다시 길을 통하여 랑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의 역순인데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지키는 마음이 성추라고 한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는 마음은 백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사명에서는 새 관문을 닫아두니 맑은 들판이 끝이 없고 그리하여 안과 밖이 한결같음으로 되돌아오니 시동과 연못이라고 합니다. 시동과 연못은 장자 제유에 그러므로 군자는 오장을 풀어헤침이었고 그 총명을 휘두름이 없으면 시동처럼 앉아있어도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 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 줄이고 시동과 연못으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군자의 마음입니다. 군자의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물의 세계에는 귀와 몽이 있습니다. 보감집 권사 신명사도 명해에서 보면 거칠 바를 알면 각이요 거칠 곳을 알지 못하면 몽이다. 그 거칠 곳에 거치면 사람이요 거칠 곳에 거칠 수 없으면 귀이다. 몽과 귀 두 자는 1월의 반대편으로 도의 엄면에 둔 것은 이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보감집 권사에서는 인과 귀, 각과 몽이 다 거칠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명의 학기류편 성도에서 보면 가운데 까만 원에 성이라 쓰고 그 위에 물격지지의라고 쓰면서 오른쪽에 몽각관이라 쓰고 그 아래에 인기관이라 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물격지지의 위에 선과 악을 써두고 선과 악 위에 길을 써두었습니다. 기미는 선악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면서 학기류 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써두고 있습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혹은 좋지 못한 귀신과 같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선과 악의 갈림길이니 이 관문을 잘 통과하여야 진전이 있게 된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함은 꿈속을 헤매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혹은 꿈속을 헤매다가 깨어나 맑은 정신을 회복하는 것 같이 진리를 깨닫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한문에서 보면 성의는 인귀관이고 경물은 몽각관입니다. 성의와 경물은 대학의 삼강령 8조목에 나오는 말입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삼강령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고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8조목에서 명명덕에 해당하는 것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5조목입니다. 이 5조목은 자신을 이루는 것으로 경물, 치지는 알을 지극히 하는 것이고 성의, 정심, 수신은 행을 지극히 하는 것입니다. 대개
경물치지와 성의, 정심, 수신을 한데 묶어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을 이루는 경물치지는 몽각간을 통과하여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며, 성의, 정심, 수신은 인귀간을 통과하여 올바른 사람으로 나아가 그곳에 도달해 머물러야 합니다. 신명사도에서 귀와 몽을 이러한 의미로 써두면서 귀는 지종종지와 대립되는 엄면에, 몽은 지지지와 대립되는 엄면에 써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귀는 끝날 곳을 알아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못한 것으로 지종종지와 대립하면서 관련을 가지고, 몽은 이를 곳을 알아 그곳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나 그곳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지지지와 대립하면서 관련을 가집니다. 지지지와 지종종지는 주역 문헌전 권괴문헌 9.3호에서 인유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에 나아가 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에 나아가기 위함이요, 말을 닦고 그 정성을 세우는 것은 업에 있기 위함이요, 이를 때를 알아 이르는 것은 함께 기미를 말할 수 있고, 마칠 때를 알아 마치는 것은 함께 의를 보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지지지는 더불어 기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지종종지는 함께 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역의 세 주에 충신은 마음을 주로 삼는 것으로 일념도 정성스럽지 않음이 없으며, 수사는 일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 말도 부실함이 없다. 비록 충신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 수사가 정성스럽지 않으면 그 경지에 있을 수 없다. 지지지는 덕에 나아가는 일이며, 지종종지는 업을 닦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명사도의 하면에 있는 지지지는 경물치지, 충신으로 덕에 나아가는 일이며, 지종종지는 성의, 정심, 수사, 역행으로 업에 있기 위한 일입니다. 이 둘은 수양론으로 대학 3강령에서 명덕을 밝히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하여 가운데 지 양쪽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병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남명의 신명사도를 살피면서 이를 지는 지지지, 충신, 진덕, 지체가 되고 거칠 지는 지종종지, 수사, 거업, 행, 용이 된다고 하면서, 거칠 때를 알면 다른 곳에 마음을 옮길 수 없는 까닭으로 거칠 지에서 불천이라 했다고 합니다. 불천은 대학 장구 강령에 나오는 말, 즉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고 한 말에 대하여 정자가 주해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자의 주해를 보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사리의 당연함이 지극한 것이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 지극한 선의 위치에 거쳐서 옮기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그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조금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밝은 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 지극한 선의 위치에 거쳐서 옮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 데서 왼쪽 지 옆에 불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지는 대학 3강령에서 공부를 통한 수양의 목표가 되는 지어지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부의 목표로 여기에는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운데 지 옆에 필지를 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명사도와 언어 구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